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하는 일이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저녁상과 캔맥주 그리고 넷플릭스가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최근 영화 바람의 검심 최종장을 보고 회 한 접시에 맥주 한잔하며 친구와 수다를 떨었는데요. 그러다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독특한 물고기가 생각났습니다. 칼은 인간이 발명해낸 도구로서 사냥할 때 쓰이기도 하고 적과 싸울 때 쓰이기도 합니다. 요리할 때 쓰이기도 하는데 사실 인간보다 이 도구를 먼저 유용하게 쓰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로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자신들의 천적인 상어를 먼저 공격하기도 하고 백상아리에게 부상을 입혀 달아나게 만드는 무서운 물고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초신속 검수를 구사하는 동물계의 검객들, 바다 제일검이라 할 수 있는 청새치, 돛새치, 황새치와 같은 새치류 물고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닷속의 치타, 농어목 돛새치과의 물고기 돛새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입니다. 이들은 최대 몸길이 3.6m, 100kg의 덩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대 시속 110km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남해와 제주도 근처 바다에도 서식하며 그 외에 일본, 타이완 근처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만의 특징이라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등의 무늬와 등에 있는 커다란 돈 모양의 등 지느러미인데요. 이 등 지느러미는 빠른 속력을 내는데 불편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며 돛새치가 헤엄칠 때 방향키 역할을 해줍니다. 앞서 이 녀석들이 칼을 사용한다는 말을 했는데 칼이 어디 있다는 걸까요? 이 녀석들의 주둥이 앞부분에는 창처럼 길게 뻗은 날카로운 부리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창처럼 생긴 부리는 먹잇감이나 적을 찌르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주둥이의 용도는 칼처럼 무언가를 베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부리에는 마치 칼처럼 날이 서 있으며 돛새치는 이 부리를 이용해 작은 물고기들을 베어버리는데요. 돛새치들의 정어리 사냥은 어떨까요? 돛새치들은 가늘고 긴 부리 끝을 6m 앞까지 뻗어 순식간에 540도로 회전하며 정어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어리 떼를 공격하다 보면 다치는 정어리들이 여러 마리 생겨나는데요. 이 부리에 맞은 물고기가 두동강이 나기도 하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입어 평소와 같은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돛새치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골라 먹을 수 있도록 다친 정어리 비패를 차려놓고 하나씩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사냥감을 끝까지 쫓을 수 있는 걸까요? 비결은 이들의 월등한 동체 시력에 있습니다. 이들의 뇌와 눈 안에는 특별한 발열기관이 있는데요. 이 발열기관에서 따뜻한 혈액을 눈에 공급해 온도가 높아지면 전방 그리고 위쪽을 보는 동체 시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이 녀석들의 눈에는 빠르게 도망가는 정어리들도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난폭한 물고기 청새치? 앞서 새치류의 물고기들은 상어를 공격하기도 할 정도로 사납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어들은 엄연히 이들을 잡아먹는 포식자 중 하나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상어들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몸 길이가 6m까지 자라기도 하는 청새치입니다.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길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속 109.4km까지 순식간에 가속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도 뱀상어, 백상아리, 범고래 등의 포식자들은 무서운 천적입니다. 하지만 일정 크기를 넘어서면 날카로운 부리까지 가지고 있는 만큼 청새치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는데요. 실제로 5m급의 청새치 한 마리가 날카로운 주둥이로 백상아리를 공격하고 치명상을 입은 백상아리가 사냥을 포기하고 달아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작은 청새치라고 해도 최대 시속 40에서 50km 정도의 백상아리로서는 너무나 잡기 힘든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동물 중 이들을 쫓을 수 있는 유일한 포식자는 가장 빠른 상어로 알려진 청상아리뿐인데요. 이 경우마저도 청새치는 시속 94km의 청상아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사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청새치들 또한 돛새치와 마찬가지로 멸치와 정어리, 고등어, 꽁치 등을 눈부신 속도로 쫓아다니며 포식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와 남해에 살고 있으며 제주도 서귀포 부근 해역에서는 봄과 여름철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동해에서도 드물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둥이는 칼처럼 생겼다 해도 찌르는데 더 용이하게 생겼는데요. 그런데 왜 이것을 베는 데만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물고기를 찌른다 해도 주둥이에 박힌 물고기를 빼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이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없으니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자신을 잡으려는 인간들이나 천적들을 만났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찔러버릴 수도 있으니 알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청새치들은 다른 종류의 물고기보다 유독 낚시로 잡기가 더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력으로 낚싯바늘을 입에서 빼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입천장이 두꺼워 바늘이 잘 박히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크기 또한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고 끌어올리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영화 퍼펙트 스톰에서 어부들이 낚아 올리는 새치류 물고기들을 보면 그리 커 보이지도 않고 잘만 잡아 올리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m가 넘는 청새치는 보시다시피 낚싯배를 박살내버리기에 충분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들 또한 돛새치와 마찬가지로 위험천만한 녀석들입니다. 이 큰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 몸부림치다가 시속 109km의 속도로 눈 깜짝할 새에 튀어올라 몸통을 찔러버리는 것이죠. 살인무기도 이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고전소설과 영화 노인과 바다에서는 노인이 84일 동안 아무 소득도 올리지 못하다가 기적적으로 낚은 물고기가 바로 이 청새치입니다. 할아버지가 새삼 대단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아까운 고기를 배에 실을 수 없어 끌고 오다가 피냄새를 맡고 쫓아온 상어들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피눈물이 났겠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청새치를 보고 온 관광 온 사람들은 상어로 착각했는지 스페인어로 상어라는 뜻의 티브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천적을 대놓고 공격하는 황새치. 황새치는 상어에게 반격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넘어 먼저 공격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녀석도 날카로운 검과 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로는 칼날 달린 물고기라는 뜻의 소드피쉬로 불리기까지 합니다. 농어목 황새치과의 이 거대한 물고기는 5.46m까지도 자라는데요. 이 녀석들의 회는 워낙 맛이 좋습니다. 참치 무한리필집에 가보면 여러 색깔의 부위 중 희고 붉은 반점이 있는 듯한 하얀 고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카도로라고 불리는 황새치의 뱃살인데요. 지방 함유량이 많아 부드럽고 진한 감칠맛이 나며 피막 부위는 그러면서도 단단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마치 전복회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맛이 좋은 만큼 많은 낚시꾼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새치가 굉장히 사나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잡혀서 죽을 판국에 누가 안 그러겠냐마는 이 녀석들은 낚시에 걸리면 배 위로 뛰어올라 난동을 부립니다. 날카로운 부리로 사람의 몸을 관통하는 일까지 생기는데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황새치를 잡다가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꽤 됩니다. 이런 점은 다른 청새치와 돛새치, 백새치와 흑새치, 녹새치 할 것 없이 모두의 공통점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낚시꾼들은 새치류 물고기를 잡을 때 배에 끌어올리기 전에 반드시 죽인 후에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황새치들은 가끔 가만히 있는 홍살기 상어와 같은 중형급 상어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방어의 일환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돛새치나 청새치의 경이로운 속도는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열망을 불타오르게 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미 해군은 물론이고 서울대학교의 연구진 등 많은 이들이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새치류 물고기들의 경이로운 속도는 자연의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청새치와 돛새치, 황새치와 백새치 모두 위아래 길이가 같은 꼬리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 지느러미는 위아래 길이가 같을 때 최대한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죠. 거기에 이들은 몸 길이에 비해 굉장히 날씬한 유선형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좌우로 움직이는 꼬리의 움직임에 맞춰 최대한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위아래보다 양옆으로 더 가느다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력으로도 흉내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속도를 가진 경이로운 사냥꾼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녹새치와 백새치 등은 멸종 위기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다 그놈의 기가 막힌 맛 때문이죠.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멸종되어가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TV나 영상 매체로만 찾아볼 수 있는 존재들로 자리하지 않도록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